10년물이 3.76%, 2년물이 3.77이니까 3.76에서 3.77 빼봐야 0.01%, 1bp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이건 거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붙었다는 얘기고, 이제 조만간에 10년물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크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8월 5일에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또 다시 한번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섹터나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에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워낙에 또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유명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매크로 이야기 하는데 네. 모셔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 크로스 리서치 초대석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전해주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로스 리서치의 저 이재모 대표하고는 매주 화요일 날 만나는 사이입니다. 아, 예, SBS BJ 이제 머니쇼에서 우리 또 이재모 대표가 뭐 기업 탐방 다녀온 얘기도 해주시고, 뭐 시장 전반 짚어주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로스 리서치 또 구독자분들하고 또 유튜브에서 또 만나게 됐네요. 네. 글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수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시장 상황이 여느 때처럼 뭐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면 좀 빠지고, 좀 밀렸으면은 뭐 또 이렇게 저감에서 들어오면 또 반등 나오고 하는, 그게 통상적인 시장 흐름이라면은 지금은 제가 봐서는 역사적인 변곡점 같습니다. 역사적인 변곡점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은 이제 금리 그동안 올려오던 그 세월에서 이제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그 일본은 얼마나 그 저금리 시대였어. 이제 또 금리 인상으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로스 리서치에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한번 여기서 얘기를 풀어나가야겠는데, 글쎄요. 그 숱한 영상들이 있고 숱한 컨텐츠가 있는데, 뭐 방송이나 유튜브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나 건지는 게 있어야 된다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또 부담은 또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있을까요, 소장님? 예, 핵심은요. 첫 번째 이렇게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경계해야 할,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또 쉽게 빠져들기 쉬운 게 이 확정 편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확정 편향, 자신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애써 못 듣는 이거죠.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죠. 이 사파도 재밌죠. 뭔가를 얘기하는데 자꾸 튕겨냅니다. 튕겨내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실 거고, 또 관련해서 그로스 리서치 영상까지 와서 보실 정도 같으면 다른 거는 오죽 많이 보시겠습니까? 방송을 비롯해서 느끼실 텐데, 저 사람은 늘 사라는 사람이야.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래.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달리고 있는 놈이 돈 태우고, 지금은 또 조금 이렇게 밀렸으면은 또 물타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올 때마다 겁주는 사람이 있죠. 네. 사면 안 된다. 공포다. 침체가 머지않았다. 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게, 전망하는 사람 또 확정 편향이 있고, 또 투자하다 보면 특히나 자기 돈을 태우는 순간 누구나 이 확정 편향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보가 맞는데 여기 자꾸 딴지거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저 친구들은 공부도 덜 된 것 같고 뭘 모르는 것 같고 아니면 배가 아파서 저러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1년 넘게 뭔가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정보를, 주로 어떤 걸 보고 다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나도 이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또한 이 확정 편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당장 내기에 듣기에 달달한 얘기만 찾지 마시고 좀 듣기에 거북하고 듣고 있다 보면 좀 화도 나고 하는 것도 같이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싶어요. 네. 네. 확증 편향을 좀 깨부술 수 있는 오늘 좀 그런 발언을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소장의 말씀처럼 네.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사람이 그렇게 한쪽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치우친 방향을 좀 가운데로 잡기 위해서 네. 예, 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이 9월 5일 목요일이고요. 네. 9월 달에 빅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겠죠. 그렇죠. FOMC 금리 인하 17일부터 18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게 그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또 경기 우려 이야기가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네.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예. 갑자기 늘어났죠. 근데 네. 이게 B컷이 나올 거냐, 스몰컷이 나올 거냐를 두고 의견도 분분하고요. B컷이 과연 시장에 좋냐라는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소장님은 어떤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이 9월 5일이고 참 딱 8월 5일 날 그때 우리 아찔했던 그날 이후로 딱 한 달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때 세상 망하는 줄 알았더니 급하게 반등 나왔고 그렇죠. 급반등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9월 4일 날 또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았고, 9월 4일도 하필이면 또 8월처럼 ISM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나 25bp 할까요? 이번 9월에 아니면 50bp 할까요? 이거 보니 경제방송 주식 채널에서 시간 때우기 용 같아요. 아,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 인하의 폭은? 네, 이 얘기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월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거 보는 이거 있죠. CME 그룹의 패드워치 이거. 네. 아마 뉴욕 시황 하면서 어지간한 채널에서 다 이거 한 번씩 점검하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9월 FMC에서 뭐 25bp 할, 50bp 할 확률이 얼마? 이 확률은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얼마 될 것 같니? 설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프라이싱이죠. 돈 태워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되는 그 가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의외로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베팅했다가 50bp든 25bp든 자기가 베팅했던 대로 안 가면은 그거 한데, 그거보다는 우리 당장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환 쪽으로라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50bp를 하든 25bp를 하든, 그러고 나서 시장,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50bp 해주면 주식이 날아갈까요? 50bp 하면 와, 미국이 금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렸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할까요? 그게 이제 제 일감 내지는 상식인데, 네. 그렇게 꼭 안 가는 게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금리나 논란 관련해서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9월 4일까지 어쨌거나 뉴욕에서 금융시장에서 이번 9월 18일 날 FMC에서는 지금 5.25에서 5.5인데 네. 이걸 갖다가 5에서 5.25를 거의 55%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25p 반영하는 거죠. 25p가 갈 것 같고 살짝 50pp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11월 7일 날은 보니까 25p가 아닌 50pp 할 것 같다에 가장 많은 돈이 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12월까지. 그러면 이게 얼마다? 25, 50, 25니까. 아니, 이제 남은 금년에 100bp, 1%포인트를 더 낮춘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와. 거기다가 내년 가서 내년 9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표에서. 여기도 보니까 50, 25, 25, 25. 내년에도 한 125bp? 그러면 내년 9월쯤 가면은 연방기금리가 3에서 3.25%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5.5입니다. 그러면 상당 기준으로 5.5에서 3.25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369 12월 FMC에서 이제 점도표나 경제 전망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점도표라면 이건데, 여기서 노란색 따라가는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값이죠. 자, 그러면은 2024년에 5에서 5.25, 연준은 5에서 5.25 정도까지만 연말에 자기들이 이게 얼추 중간값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레벨은 이 정도고, 내년 가봐야 4에서 4.25인데,
이걸 시장은 어떻게 3에서 3.25까지 베팅을 하고 있으니 연준이 6월 달에 제시했던 것보다 한 1%포인트, 100bp, 25p씩 할 거면 4번 더 내린다 쪽으로까지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아니한가요? 좀 더 급하게 빨리 금리를 내리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연준이 좀 아니한지, 아니면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과도한 건지, 아니면은 어느 쪽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렵죠. 아직 어렵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걸 갖다가 제가 저도 이렇게 저렇게 진행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패널로서 오늘처럼 뭐 또 초대받아서 나갑니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나면은 올라오는 댓글 중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는 댓글이 제일 많습니다. 모르죠, 결론은 아직은. 저 할배 뭔 소리 하고 간 거야?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은데,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네요. 조금 지금보다 팔팔할 때, 지금보다 젊을 때, 지금보다 혈기 있을 때, 지금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할 때, 그런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환율 얼마 갑니다. 주식 어떻게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무모한지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뭐 이거 사두면 뭐 3배 갑니다, 뭐 손모가지 겁니다 하는 이런 썸네일 볼 때마다 네. 씁쓸해지는데, 되게 많아요. 네, 썸네일 뭐 어쩔 수 없는 어그로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시장을 누가 합니까? 이 답 없는 시장을.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올리겠던 이 수년을 거쳐서 이제는 오죽하면 잭슨홀에서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라고 했는 그 예. 때가 왔다는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거 하는 그건 말씀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지난 수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박사급,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조금 잘난 척하는 애널들 나와가지고 늘 했던 얘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어요. 그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 오면은 과거에 보다시피 늘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돼서 정상화되면은 꼭 경기 침체가 왔다 하는 이 얘기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타령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경기 침체보다는 뭐 연착륙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옐런이 돈 한 번 확 풀어가지고 선거 전에 미친 척하고 뭐 갈 수도 있고, 이런 기대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10년물이 3.76%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이 3.77이니까 3.76에서 3.77 빼봐야 0.01%, 1bp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지금 이건 거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붙었다는 얘기고, 이제 조만간에 10년물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근데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는 주로 뭐였습니까? 이 빨간색이 2년물 수익률인데, 네.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노란 막대기가 밑으로 왔을 때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던 거고, 이 역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보시면은 늘 이 빨간색이 더 급하게 후두둑 떨어지죠. 네. 그래서 결국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단기가 장기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 높았던 단기가 장기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현상은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단기 금리가 더 급하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고, 우리가 알다시피 2년물 수익률 같은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갖다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구간에는 늘 연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주로 언제? 뭐 저 옛날까지는 못 가겠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 닷컴 버블 무너질 이 무렵, 닷컴 버블 무너졌던 이 무렵에도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금리 후두둑 내리다 보니까 2년물이 더 빨리 막 내려왔던 거고, 경기 침체 반영하면서 무슨 또 이렇게 국채 쪽으로 막 매수가 몰리면서 금리 낮아지고 이런 시기였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오죽했으면 2020년 3월에는 연준이 3월 FMC 잡혀있던 그 이전에 비상, 임시 FMC를 갖다 2번이나 소집해서 처음에는 50bp, 그 다음에 100bp 해가지고 그냥 막 제로 금리까지 가버리고, 3월 FMC부터는 뭐 2020년에 또 우리 양적 완화 또 할게 했던 그 짓을 하면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넘어 왔습니다. 네. 그랬던 상황이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그런 현상인 만큼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장에 돈 좀 태워놓은 분들은, 그리고 손님 고객 돈 운영하는 분들은
꼭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니? 이번은 다를 수가 있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존 템플턴 경이 했던 말이 투자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고. This time will be different. 이번은 좀 다를 거야. 그런데 요거도 하나 더 기억하시죠. This time I will stay awake.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어쨌거나 좀 조심할란다. 저는 요 뒷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상당 기준으로 5.5, 우리 3.5, 일본은 0.25인데 얘들이 이제 갈 길은 우리 파월 형님 지난 잭슨홀에서 때가 왔다 해버렸고 네. 그래서 그놈의 피봇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시황에서. 그게 쭉 올리다가 이제 올리는 거 그만해도 페드 피봇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조금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어 해도 또 피봇 그러고 이제 또 내릴 거야. 내릴 때가 가까웠다니까 진정한 피봇이야 그러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장이 사진 보니까 어떤 뉴스 지난번 금통위 때 입장하는 모습인데 어쩜 이런 컷을 또 찍었네요. 네.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신 거예요. 경기 상황 보면은 금리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금리 내리려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도 꿈틀거린다 그러지 가계대출 엄청나지 뭐 이러니까 또 못하고 있고 여기 위에다 가서 BOJ 총재는 지난번 8월 5일 지난 8월 초에 급락에 약간 뭐랄까 놀랬나요? 독박을 썼잖아요. 너것이 괜히 급하게 올리고 뭐 금리를 앞으로도 더 올린다 소리 하는 바람에 엔캐리 청산 어쩌고 저쩌고 약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외쳤죠. 네. 우리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다. 이제 뭐 어디 중간점에서 만나겠죠. 얘는 내려올 거고 얘는 내려오는데 앞서 봤다시피 시장은 내년에 아예 3에서 3.25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여기는 뭐 0.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1%까지도 가능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정쩡하게 좀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격차를 이제 줄여나가겠죠. 이 줄여나가는 가운데에서 우선 환율이 또 어떻게 요동을 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디로 가면서 주식이 또 영향을 받을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좀 많이 밀렸다 싶어서 한번 저감해서 해볼까? 아니면은 뭐 괜히 또 여기서 뭐 쫄아서 여기서 뭐 또 숏으로 뭐 이 팔짱 고쳐볼까 해서 숏 지르고 하기 그 이전에 조금 확인하고 이렇게 두드려 봐야 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그래 맨날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돌다리 건너지도 못하고 두드리다 세월 나간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편하지 그게 마음이 놓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뷰가 좀 궁금했어요. 오늘 네. 같은 날에 이거 저감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사실 조금은 경계심이 왜 있겠냐. 두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사실 빅컷, 스몰컷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네. FOMC 이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